여러분, 혹시 오늘도 파이 앱을 켜서 숫자 올라가는 것만 보고 계신가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숫자는 지금 당장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99%의 파이오니어가 그저 화면 속의 숫자에 취해 있을 때 단 1%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치가 0원이라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시장의 생리를 모르는 분들에게는 메인넷이 열리는 날이 축제가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산은 눈 깜짝할 사이에 증발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곳은 테스트넷이라는 이름의 연습장입니다. 많은 분이 가짜 돈인데 뭐 어때라며 무시하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이건 비유하자면 실전에 투입되기 전 최첨단 전투기 조종사가 오르는 비행 시뮬레이터와 같습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클릭은 단순한 연습이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 내 총이 어디에 있고 장전은 어떻게 하는지 몸바쳐 익히는 처절한 생존 훈련이죠. 이 연습장 안의 환경은 메인넷과 소수점 하나 틀리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거래소의 인터페이스, 체결되는 속도, 그리고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메커니즘까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메인넷이 열리고 나서야 어디를 눌러야 팔 수 있지? 라고 당황하며 버튼을 찾는 순간 이미 기차는 떠나고 가격은 곤두박질 치고 있을 겁니다. 자산의 크기는 운이 결정할지 몰라도 그 자산을 지키는 건 결국 경험의 밀도입니다. 가짜 돈으로 실수하며 배우는 지금이 가장 값싼 수업료를 내는 시기라는 걸 명심하세요. 실제 내 피 같은 돈이 걸렸을 때 손가락이 떨리지 않으려면 지금 이 시뮬레이션의 의미를 뼛속까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시뮬레이터에 올랐어도 정작 비행기를 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사소하지만 절대 넘지 못하면 안 되는 비밀의 문 하나를 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시뮬레이터에 앉아 조종관을 잡았다고 해서 곧바로 하늘을 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엔진을 켜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안전 핀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이죠. 많은 분이 지갑에 파이 코인이 있으니 당연히 거래가 될 거라 믿고 시장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막상 마음에 드는 토큰을 발견하고 매수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은 차갑게 거부 메시지를 띄울 겁니다. 지갑의 문은 열려 있지만 정작 그 안에 담길 물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는 두 번째 관문이 바로 토큰 활성화, 이네이블 단계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거대한 백화점에 입장했다고 해서 모든 매장의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닌 것과 같습니다. 특정 브랜드의 물건을 사려면 그 매장의 전용 멤버십 카드를 발급받거나 출입 권한을 얻어야 하죠. 파이DEX라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트에서 토큰을 찾아 스위치를 켜는 행위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 지갑은 이 자산을 정식으로 취급하겠다는 엄숙한 선언입니다. 이 과정은 아주 짧고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클릭 하나가 내 자산과 탈중앙화 거래소를 연결하는 진정한 혈관을 뚫는 작업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활성화되지 않은 토큰은 아무리 가치가 올라도 내 지갑에 담을 수 없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미리 이 스위치를 켜두지 않은 사람은 급박한 상장 순간에 활성화 버튼만 찾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겁니다. 냉철하게 말해 이 기초적인 절차를 건너뛰는 것은 총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 지갑을 유연하게 만들고 어떤 기회가 와도 즉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 그것이 파이 생태계에서 살아남는 첫 번째 기술입니다. 자, 이제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출입증도 받았고 엔진 소리도 우렁차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거친 시장의 심장부로 들어가 남들보다 빠르게 기회를 낚아채는 가장 공격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문이 열렸으니 본격적으로 사냥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시장의 문턱을 넘은 여러분 앞에 가장 먼저 보이는 풍경은 쉴 새 없이 변하는 숫자들의 향연일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본능적이고도 강력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바로 시장가 매수라는 무기죠. 이건 단순히 쇼핑하는 것이 아닙니다. 펄펄 끓는 시장의 열기 속으로 망설임 없이 몸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시장가 매수는 비유하자면 매진 임박을 앞둔 기차역에서 가격을 따지지 않고 남은 티켓을 닥치는 대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기차를 놓치면 다음은 없다는 절박함과 확신이 결합한 방식이죠. 차트가 가파르게 치솟을 때 소수점 아래 숫자를 따지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건 사치입니다. 남들이 주저하며 가격을 깎으려 할 때 여러분이 시장가 버튼을 누른다면 그 즉시 시장의 주인공이 되어 물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물론 냉정하게 따져볼 점도 있습니다. 시장가라는 것은 내가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남이 팔겠다고 내놓은 가격 중 가장 낮은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상보다 조금 더 비싼 입장료를 내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코인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비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구경만 하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생태계에서 체결 그 자체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그 어떤 할인 혜택보다 값진 자산이 됩니다. 지금 당장 물량을 확보하는 이 긴박한 순간, 여러분은 기회를 구경만 하는 관객입니까? 아니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기차에 올라타는 승객입니까? 하지만 무턱대고 달려드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폭풍이 치는 시장을 한 발 물러나 바라보며 가장 유리한 지점에서 적을 기다리는 노련한 사냥꾼의 자세가 필요할 때가 있죠.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깃발을 꽂는 법, 그 고도의 심리전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앞서 본 시장가 매수가 뜨거운 가슴으로 기회를 낚아채는 것이라면 이번에는 차가운 머리로 승부를 보는 기술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가보다 낮은 지점에 주문을 걸어두는 것. 이건 단순히 싸게 사고 싶다는 욕심이 아닙니다. 시장의 파동을 읽고 가격이 잠시 숨을 고르러 내려올 길목에 미리 덫을 놓는 치밀한 사냥꾼의 전략입니다. 이를 우리는 지정가 매수라고 부릅니다. 지정가는 내가 시장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장의 조건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비유하자면 낚시꾼이 물고기가 지나갈 만한 길목에 미끼를 던져두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은 24시간 요동칩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혹은 본업에 집중하는 사이에도 가격은 출렁이죠. 이때 지정가 주문은 여러분을 대신해 시장을 감시하는 충직한 보초병이 됩니다. 가격이 내가 설정한 선을 터치하는 순간 시스템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령을 수행합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매력은 감정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코인 차트가 요동치면 인간의 뇌는 공포나 탐욕에 눈이 멀어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미리 오더북에 숫자를 새겨넣는 순간 여러분은 시장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건 우리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시장의 가격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도적인 투자자가 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냥꾼이 덫을 놓았다고 해서 모든 사냥감이 걸려드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가격이 내 근처까지 왔다가 비웃듯이 다시 올라가 버리기도 하죠. 기다림 끝에 얻는 열매는 달콤하지만 그 기다림 자체가 치밀한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는 법을 완벽히 익혔습니다. 지갑에는 전리품들이 차곡차곡 쌓였겠죠. 그런데 진정한 고수는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를 더 잘 아는 법입니다. 내 지갑 속 토큰을 다시 묵직한 파이코인으로 바꾸는 그 결정적 회수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수중에 들어온 전리품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것만으로 투자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승부는 그 전리품을 다시 돈으로 바꿔 내 금고에 안전하게 채울 때 결정되죠. 내가 가진 자산을 다시 파이코인으로 되돌리는 수합 과정은 우리가 벌였던 치열한 전투의 수확을 거두는 마지막 의식과도 같습니다. 가상의 숫자가 다시 구체적인 실물 자산으로 돌아오는 순간 비로소 투자의 사이클은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비유하자면 외국 여행을 마치고 남은 외화를 다시 자국 화폐로 환전하는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이 시장에서의 환전은 누군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고 슬리피지라는 가격 오차 변수까지 계산하며 최적의 타이밍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복잡한 금융공학 없이도 내 자산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많은 이들이 팔아야 할 때 팔지 못해 수익을 추억으로 바꿔버리곤 합니다. 숫자가 올라갈 때의 도파민에 취해 정작 회수하는 법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연습을 통해 배웠습니다. 내 자산이 다시 파이코인으로 돌아와 지갑에 꽂히는 그 찰나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늘어난 파이코인 잔고는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생태계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고 파는 모든 과정을 마스터했습니다. 지갑은 더 단단해졌고 시장을 바라보는 눈은 더 날카로워졌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기엔 파이 생태계가 숨겨둔 보물지도가 너무나도 거대합니다. 단순히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기는 수준을 넘어 거래소 그 자체가 되어 잠자는 동안에도 수수료가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파이오니어들이 꿈꾸는 마지막 종착지, 그 비밀의 정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거친 시장에서 직접 사냥하고 전리품을 챙기는 법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이들이라면 매번 직접 사냥터에 나가는 수고로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유동성 풀, 리퀴디티 풀이라는 개념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사고 파는 행위를 넘어 여러분이 직접 시장의 주인이 되어 앉은 자리에서 수익을 챙기는 시스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물건을 떼어다 파는 상인이었다면 이제는 시장이라는 공간 자체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가 되는 셈입니다. 내가 가진 자산을 거래소의 엔진룸에 맡겨두기만 해도 그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거래의 수수료가 여러분의 지갑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파이 생태계의 혈액은 흐르고 그 흐름의 길목을 지키는 자만이 진정한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냉정하게 돌아봅시다. 메인넷이 열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당황하며 남들이 파는 가격에 휩쓸려 소중한 파이를 던져버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통찰을 공유한 여러분은 다릅니다. 차트 뒤에 숨은 심리를 읽고 오더북의 빈틈을 찾으며 때로는 시스템의 주인이 되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을 이미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테스트넷에서의 이 모든 훈련은 결국 다가올 거대한 파도 앞에서 휩쓸리지 않고 멋지게 서핑을 즐기기 위한 완벽한 준비였습니다. 이제 파이 네트워크라는 거대한 사자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지갑 속 숫자에 일희일비하던 초보 파이오니어의 허물을 벗고 생태계를 주도하는 전략가로 거듭날 시간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얻은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환경에서 오늘 배운 기술들을 시뮬레이션해 보십시오. 연습이 끝나는 순간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그때 웃는 자는 오직 준비된 여러분뿐일 테니까요. 지금까지 니콜라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